안녕하세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주식 방송 벤트맨의 주식 채널입니다. 네,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 양시장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장중에 2400포인트, 코스닥은 840포인트를 터치할 정도로 오늘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폭등했어요. 나스닥 3.85%, 굉장히 큰 상승을 좀 보여주었는데, 뉴스도 찾아보게 되면은 대선이 끝났다, 안도감의 코스피, 코스닥 동반 상승, 이런 기사로 서울경제에서 뉴스가 났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 훈풍에 힘입어서 코스피랑 코스닥이 상승 출발을 했고,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신흥국 증시의 호황이 전망이 된다. 외국인의 매수세와 상승폭을 좀 키워가는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라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주춤하던 국내 증시가 선거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듯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한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들이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이 눈에 띄는데요. 코스피 쪽에 5,192억, 코스닥에는 1,410억, 이렇게 외국인들의 매수 자금이 들어오면서 양시장을 굉장히 강하게 올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장 시장이 좋을 때는 오히려 수익이 더 나지 않더라고요. 주가가 좀 횡보하거나 좀 급락이 나오는 때에 매수가 들어가야 반등할 때 좀 수익이 나는데, 이렇게 좀 장이 좋으면 모든 종목들이 다 양봉을 띄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음봉 매매를 주로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매수할 종목이 좀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떨 때 가장 수익이 많이 나십니까? 어찌됐든 오늘같이 양봉이 많이 나오고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올 때 좋은 수익을 많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코스피는 상승이 635개, 코스닥은 상승이 986개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색으로 양봉을 보이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전장 강하게 움직이는 테마군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을 할 것 같다라는 이런 전망치가 나오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력에너지라든지 온실가스, 마리화나 관련도 바이든 후보가 마리화나 대마 합법을 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냈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관련 테마주들이 좀 많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태양광 쪽도 보이고요. 수소차, 전기, 전기차 정도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요. 약하게 움직이는 부분은 오늘 단연 남북 경합주라든지 대북주 관련주겠죠.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에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선순위로 꼽고 있던 그 남북 관계, 좀 북한에 대한 이슈가 좀 후발주로 조금 이렇게 우선순위가 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남북 경합주 정도가 좀 이렇게 약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이고, 히토류 관련주들 다 보시면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한 종목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테마가 약하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나오죠. 미 대선 바이든 당선 기대감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마리화나 합법 관련으로 해서 마리화나 관련주라든지 수소차 테마,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좀 대북 관련주라든지 히토류 관련주들은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치매 관련주들 오늘 젠백스라든지 메디프롬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바이오 업종이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바이오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생각하시는 부분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겠는데, 참 어저께 굉장히 핫한 뉴스가 났죠. 어저께 티슈진, 티슈진이라는 종목이 상장 폐지가 결정을 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의 제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티슈진이 지금 상장 폐지가 기로에 나이면서 좀 코오롱 관련들이 굉장히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 폐지가 결정을 이렇게 냈죠. 지금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 심의 의결을 냈기 때문에 코오롱사에서 의견을 제출한다라고 하는데,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상장 폐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오롱 티슈즈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과거에 굉장히 많이 올라서 좀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을 텐데 상패 참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 상패라는 부분이 굉장히 한편으로는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특히 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회사에 대한 재무라든지 꼭 주가를 가지고 장난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꼭 염두하시면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티슈진이라는 종목 먼저 한번 보고 네, 다른 종목들 한번 상승하는 종목들 차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단연 코오롱 관련주가 되겠죠. 일단 코오롱 티슈진이 있겠고요. 코오롱 티슈진 이렇게 보시면은 2017년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 공모가가 굉장히 높았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7만 5,100원 뭐 이렇게까지 자리를 하다가 지금 불과 상장하고 나서 3년 만에 이렇게 상패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참 한편으로는 이런 주식시장에 굉장히 어, 양과 음으로 따졌을 때 아주 안 좋은 결과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아는 지인도 이 티슈진에 관련으로 매수를 여러 번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현재는 뭐 가지고 있는지 뭐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어쨌든 뭐 티슈진 관련해서 이렇게 보시면 46,000원짜리가 굉장히 해당 종목에 의미가 있는 자리로 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물린 그런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저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고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손절을 못하고 계속 버티다가 이렇게 주가가 이제 본전으로 회복을 했을 때 여기서 이제 탈고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더 수익을 보려고 하는 이런 자리들까지 기다려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매도를 못 하고 있다가 그냥 쭉 주가가 빠지면서 이렇게 거래 정지로 오래 왔는데 아무래도 코오롱 관련 티슈진이 인보사 이슈로 인해서 뭐 다들 아시겠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됐는지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도 주식 투자를 한 사람의 개인 투자자로서 항상 이제 살얼음판을 걷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제가 매수한 종목이 언제 상패를 당하거나 거래 정지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과거에 한번 거래 정지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은 다시 거래가 재개가 돼가지고 매도를 하고 나올 수 있었는데 순식간이더라고요. 갑자기 뉴스가 딱 뜨면서 거래 정지로 딱 들어가는데 정말 손 쓸 수 없이 그렇게 좀 기억이 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마 이렇게 3만 원대 부근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 37,000원, 38,000원 이 자리도 보시면 이렇게 매물대가 있는 자리라서 차트를 조금 보실 줄 아는 분들이라면 네,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런 자리에서 많이 매수를 하셨을 텐데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면 정말 지옥행 급행 열차를 탄 것이겠죠. 이렇게 주가가 쭉 떨어지고 나서 불과 한 두 달 만에 거래 정지가 되고 네, 거래 정지 이후에 지금 1년 한 5개월이 지났는데 1년 5개월 만에 상패 결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코오롱 관련주들은 오늘 좀 볼까요? 코오롱 하면은 뭐 생명과학이죠. 코오롱 생명과학이 그나마 조금 가장 뭐 핫하게 움직였던 종목인데 지금 8% 정도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주가를 뛰어 올리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지지선을 강력하게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 지지 라인으로 보게 되면 여기 이제 3만원 부근인데요. 이 3만원 부근을 강력하게 이탈하면서 네, 요 부근 자체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장 초반에 단타 세력 좀 급락이 나온 부분으로 단타로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요 자리 18,150원 요 자리 깨면 무조건 손절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저점을 깬다라고 하면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고 지금 보시면 요 자리가 저항 자리로 보이죠. 요 29,500원, 뭐 3만원 요 자리가 되겠는데 네, 요 자리 자체가 지금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 매물대가 있고 여기 상단에 매물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물대가 있어서 주가가 여기를 뚫고 올라가야지만 좀 반등이 나올 것 같고 여기를 뚫지 못하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밑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코오롱 관련주 제가 과거에 롯데 관련주에 한번 뒤인 적이 있어가지고 롯데 관련주는 쳐다보지도 않는데 이 코오롱 관련주도 당분간은 쳐다보면 안 되는
금기 종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코오롱 관련 뭐 생명과학이라든지 뭐 티슈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응을 잘 하시면서 이렇게 뭐 이번에 실패한 투자를 발판을 삼아서 다음번에는 다시 한번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시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살펴볼 종목 한솔 홈데코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뭐 종이 목재 관련 종목인데 뭐 이름만 보더라도 어떤 인테리어 관련 그런 느낌이 좀 나죠. 한솔 홈데코가 오늘 좀 테마군을 형성되면서 좀 주가가 좀 올라갔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 바이든 후보의 공격적인 친환경 정책에 대한 수의 기대감 그 부분에서 뭐 KC 코트리라든지 뭐 CS 윈드, 명성 TNS, 뭐 M 플러스, 한솔 홈데코 이렇게 친환경 관련 기대 수혜주 테마로 엮이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13.6% 이렇게 좀 보이고 있는데 음봉이죠. 음봉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항상 종목을 선택을 하셨으면 일봉상에서 차트를 먼저 열어 보신 다음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체크사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사항, 현재의 주가가 높은가 낮은가 이 부분인데요. 지금 한솔 홈데코 보시면 주가가 높아 보입니까 낮아 보입니까?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은 결코 주가의 위치가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상승을 해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자리가 뭐 2,100원 정도 되니까 2,100원으로 딱 그어 보면 여기서부터 2018년 6월 달부터 매수한 사람들 주가가 쭉 내려와서 손절 안 하고 존버하면서 버틴 사람들 그리고 이제 저점에 매수한 사람들 모두 다 수익입니다. 여기가 다 모두 다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다 수익이에요. 지금 일단 사람의 수익을 하게 되면 사람의 심리가 어떻죠? 수익이 들어가면 사람의 심리는 수익금을 빨리 회수하고 싶은 부분이 모든 사람의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13% 올라가지만 항상 이런 부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망설이면서 그런 희망 회로를 돌리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13%니까 내가 매수하면 20%까지 가지 않을까? 뭐 간혹가다 그렇게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20%까지 가지 않을까? 뭐 상한가를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으로 해서 지금 막 13%의 나의 피 같은 자금을 좀 때려 붓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좀 이겨내셔야 돼요. 물론 이제 한솔홈데코가 나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주가의 위치가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와 있다. 지금 바닥 구간에서부터 본다라고 하면 대략 한 252%, 250%나 주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250%라고 하면요.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1,000만 원을 때려 넣었으면 지금 3,000만 원이 돼 있는 거고 1억을 때려 넣었으면 3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조금 흔들리거나 빠진다라고 하면 내가 번 돈을 빨리 팔고 싶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솔 홈데코 같은 경우는 여기 1750원짜리가 일봉 차트에서 봤을 때 지지선이에요. 지지선. 지지선이라고 하면 여기 주가가 만약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예상을 했을 때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지지선에 왔을 때 주가가 반등이 나오려면 누군가의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누군가가 파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면 주가가 떨어지고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지지선에서 누군가가 매수세가 들어와야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데 이 매수세가 나오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 차트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오면은 반등이 나오겠지라서 그런 단기적인 수익이나 이런 기술적인 반등을 생각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수세가 들어올 만한 자리가 1750원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너무 높으니까 지금 자리에 매수하지 마시고 1750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한솔홈데코 뭐 그냥 기업명만 봤을 때는 어떤 인테리어나 뭐 이런 그런 목재 관련 이런 종목을 그런 사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보시면 여기 한솔홈데코는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는 종이 목재 사업으로 좀 분류가 되어 있고요. 동사는 1991년에 설립이 되었고, 뭐 종합 건축 자재 생산업체라고 합니다. 뭐 마루 바닥재, 인테리어재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다라고 하죠. 강화 마루의 산업 원재료인 뭐 MDF 생산 설비를 자체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MDF 뭔지 아시죠? 그 톱밥 같은 거 압축해놔가지고 강화마루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 있는 강화마루. 실제 나무가 아니라 그 압축한 톱밥 나무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적 보시겠습니다. 실적 일단은 뭐 시가총액 1696억 원, 뭐 1700억 정도 되겠네요. 소형주에 속하고, 매출액은 대략 한 2500억 정도 매출액이 나는데, 매출액을 보셨을 때 이렇게 매년 증가를 하는지 보셔야 돼요. 매년 뭐 10%로 증가하는지, 뭐 2000억에 10%면은 뭐 200억 정도 되겠죠. 근데 이제 매출액이 2018년은 증가를 했는데 2019년에 실적이 다시 떨어졌어요. 그리고 1, 2분기 보게 되면은 대략 뭐 한 650억 가량으로 산정을 하더라도 뭐 올해 실적이 작년 대비 실적보다 뭐 크게 증가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없어 보이네요. 일단 그나마 영업이익이 작년에 영업 마이너스 17억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2분기에만 22억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좀 호전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내 유보율은 굉장히 좀 적고요. 부채 비율은 대략 한 100% 정도 가지고 있어서 회사에 쌓아놓은 돈은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뭐 PBR은 뭐 0.5배로 있고 발행 주식 수는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아서 주식 관련으로 뭐 이렇게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로 장난치는 부분은 좀 없어 보입니다. 뭐 재무 추이를 좀 길게 보시려면 이렇게 재무 추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매출 추이가 보여요. 매출이 정체되는 부분이 보시면 여기 2013년에서부터 매출이 좀 정체가 되어 있죠. 뭐 크게 많이 증가하진 않았고 뭐 대략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영업이익도 좀 꾸준히 내고 있는 부분에서 뭐 그렇게 재무 상태가 뭐 안 좋거나 뭐 깡통에서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점,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재무 상태를 봤으니 뭐 일단 이런 인테리어 같은 거를 만드는 회사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특히 마루바닥 그런 부분인데, 제가 뭐 조심스럽게 예측해 봤을 때는 이런 한솔홈데코가 조금 실적이 좋아지려면 건설 업종이 좀 많이 좋아져야 되고요. 건설 업황이 뭐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뭐 아파트를 좀 새로 많이 짓는다든지, 어쨌든 집을 새로 많이 지어야 한솔홈데코도 마루바닥을 많이 깔 거고 인테리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건설 업황에 따라서 회사의 매출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솔홈데코 매수를 해보시려는 분들이 가장 궁금하시는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냐,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 1750원입니다. 일봉상에서 봤을 때 가장 의미 있는 자리가 여기 1750원이니까 1750원에 1차 매수 생각하시고, 밑에 보시면은 1420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두 구간을 매수 타점으로 보셔가지고 여기서 1차, 그리고 여기 밑에서 1420원에 2차, 이렇게 좀 전략을 세우셔가지고 주가가 높지 않고 떨어질 때 꼭 분할로 매수하셔가지고 단가를 좀 낮게 맞춘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기술적인 반등의 수익만 획득하시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솔홈데코에 대한 부분에서 기술적인 분석, 앤트맨의 생각을 말씀드렸으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영상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살펴볼 종목 JC 케미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뭐 우량 기업이라고 이렇게 좀 요약이 되어 있는데, 오늘 뭐 바이든 관련 수혜주로, 오늘 주식시장은 죄다 바이든 관련 수혜주예요. 보시면은 JC 케미칼 바이든 수혜주 오늘 급등했는데, 조 바이든 미준주당 후보가 미국 대선에 승리에 근접하자 바이든 수혜주로 불리는 JC케미칼의 주가가 영향을 받았다. JC케미칼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디젤,
바이오 중류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요 종목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관련 테마로 엮여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도 첫 번째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주가의 위치가 높은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JC케미칼 같은 경우는 주가의 위치가 저점 대비해서 대략 한 100% 정도 상승을 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제 약간 버퍼를 두면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저점 대비해서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왔지만 옆으로 좀 횡보를 한 기간이 좀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좀 차트를 좀 짧게 보시는 것이 좀 좋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뭐 대략 한 5,050원, 뭐 5,060원 정도 요 구간, 요 구간이 최근에 JC케미칼의 바닥으로 좀 보여지는데, 바닥 구간에서 저점을 약간씩 높여가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오늘 이렇게 좀 주가가 좀 크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직전에 고점이었던 요 자리가 좀 매물대가 좀 있습니다. 요 자리부터 주가가 쭉 이렇게 쭉 빠졌잖아요. 음봉만 지금 며칠째 음봉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대략 뭐 한 12일 거래일 계속 음봉이 나왔어요. 아마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10월 6일 날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올라탄 투자자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올라탔다가 주가가 하염없이 빠지니까 그냥 물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물린 사람들이 꽤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물린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면 다 본전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 매도 물량을 누군가가 다 매집을 하면서 끌어올려야 주가가 좀 튀어 오를 것 같은데, 지금 JC케미칼 같은 경우는 조금 의미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직전 고점입니다. 직전 고점 부분 여기 요 자리를 지금 돌파를 할지 돌파를 못할지 오늘 장 마감할 때까지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요 자리를 돌파 못하면 주가가 실망 매물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JC케미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매수의 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대략 한 6,000원 정도짜리, 만약에 이제 신규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요 자리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뭐 정확히 6,000원으로 딱 잡기보다 약간 버퍼를 둔다라고 하면 대략 한 6,150원에서 6,000원짜리 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색깔 1,000원 요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해 보이는 종목입니다. JC케미칼 기업 개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기업 개요 한번 살펴보고 말씀 좀 드릴게요.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이고 PBR은 1.27배, 퍼는 16.65배로 뭐 현재 주가의 위치가 기업의 가치와 뭐 비슷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대주주는 서울석유 43.61%의 대주주가 가지고 있고, 동사는 2006년 3월에 설립됐다고 합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 디젤, 바이오 중유를 제조해서 정유사와 발전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오 디젤 제조업계 최초로 2012년 10월에 뭐 인도네시아에 뭐 농장을 인수하고 뭐 이런 게 좀 있네요. 뭐 국내 정유사 및 발전사를 통해서 내수 시장을 뭐 발생하고 있다. 뭐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일단 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테마주를 엮이면서 뭐 바이오 디젤하고 바이오 기름 뭐 제조해가지고 정유사랑 뭐 납품하는 것 같아요. 뭐 대략적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시가총액은 1265억 원으로 소형주입니다. 매출액은 1700억에서 작년에 2000억까지 좀 올랐고, 올해 1분기 600억, 2분기 800억, 지금 1, 2분기 합하면 1400억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곱하기 2를 하더라도 2400억이기 때문에 매출액은 2800억이잖아요. 그래서 매출액은 작년 대비해서 좀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업이익도 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올해 실적은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 같네요. 사내 유보율도 758%, 부채 비율은 160%로 사내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ROE가 13.79로 나올 만큼 실적이 영업이익이 좀 괜찮은 종목으로 보이네요. 2019년에 좀 주식수가 좀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뭐 그 공시를 좀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일단 실적 잠깐 보니까 그래도 뭐 견고한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지금 양봉이 좀 나와서 지금 25%가량 주가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데, JC케미칼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로 마감한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요 위에 자리, 대략 한 뭐 6,800원에서 6,950원짜리 요 자리를 돌파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튀어 올라와야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JC케미칼 관련으로 매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장 종료까지 조금 기다려 보시면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할지, 상한가로 마감을 못하고 윗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내려올지 한번 지켜보시고 내일 매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제 내일부터 JC케미칼의 매수 전략을 저는 이렇게 좀 잡고 싶어요. JC케미칼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종료할 때까지 상한가를 마감을 하면서 직전 여기 이제 어깨 부근, 네,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양봉을 뽑아주면서 마감을 하면, 네, 여기 6,850원짜리에서 내일이나 모레 눌림을 줄 때 매수가 가능해 보이고, 오늘 장 종료 후에 마감을 할 때 상한가로 가지 못하고 윗꼬리를 달면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밑으로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밑에 지지선, 여기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지지 라인인데, 이 지지 라인이 6,100원, 6,150원에서 6,000원 가량의 부근이 지지를 하면서 매수가 가능한 자리니까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JC케미칼은 현재 주가에서 상한가로 마감을 할지, 상한가로 마감을 못하고 윗꼬리를 길게 달지 지켜보신 후에 내일부터 매수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JC케미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보시고 주식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관련 종목들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유명하죠. 특히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름은 다 한 번씩 들어본 종목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 서정진 회장님의 그런 무슨 영상을 좀 많이 봤는데, 뭐 대단하신 분 같아요. 뭐 대우자동차에서 시작해서 전혀 사업 직군이 다른 바이오 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면서 어, 5천만 원인가요? 4천만 원인가요? 초기 자본 그걸로 시작하셔가지고 뭐 송도에 땅을 사고 뭐 이렇게 이런 히스토리가 좀 있던데 좀 재밌게 봤습니다. 어쨌든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셀트리온 그룹을 창업을 한 사람인데, 그 중에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종목, 뭐 셀트리온하고 합병한다는 이슈가 있죠. 그래서 지금 주가의 위치 한번 보면서 셀트리온 관련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과연 그러면 내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업 개요 간략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 기업 개요 보겠습니다. 뭐 퍼는 7.7배, 뭐 퍼는 210배, PBR은 7.7배인데 상당히 좀 고평가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네, 여기가 가지고 있고, 지금 회사 개요를 보시게 되면 1999년 12월에 설립이 되었다라고 하고, 셀트리온과 공동 개발 중인 바이오 의약품, 즉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죠.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벡터, 바이오 신약들에 대한 글로벌 마케팅 판매를 독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고 해서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요거 한번 전에 한번 검색을 해본 적이 있어요. 바이오 시밀러가 무엇이냐.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간략하게 뭐 그냥 이해가 빠르게 쉽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그런 누군가가 이렇게 약품을 신약을 제조를 하면 그 신약에 대한 성분이 있을 건데, 그 성분을 조금 개량화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완전히 이제 새로 신규 개발을 한 건 아니고, 누군가가 만들어낸 신약을 좀 이렇게 무슨 배합을 통해서 약간 개량을 하는 그런 단계를 바이오 시밀러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읽었었는데,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의약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실적이 좀 상당히 괜찮죠. 최근에 좀 많이 좋은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 매출액 보게 되면은 뭐 9,200억에서 1조 1천, 뭐 1조 8천, 실적 굉장히 좀 준수하게 잘 나고 있는 회사고, 영업이익 보시면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만으로는 뭐 단연 셀트리온은 뭐 이렇게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내 유보율도 굉장히 빵빵하고요. 부채도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뭐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PBR과 퍼 같은 경우는 좀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져요. 저는 바이오 업종은 특히.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만약에 뭐 어쩐 이런 셀트리온과 합병 이슈도 있고 다양한 외부 변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배제하고 실적하고 차트의 위치로 봤을 때 물론 이제 기업에 대한 평가나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려면 좀 더 세부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다트 공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읽어봐야 되는데 매일매일 투자를 하는 단기 투자자로서 많은 종목들을 공부하면 좋겠지만 시간적인 제약과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기본적인 재무 상황에서 깡통에 산지 아닌지 이런 간략한 부분들을 참고를 하고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점은 차트에서 좀 많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차트 속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돈이 들어오고 나간 부분이 한번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부터 해서 사람들이 많이 물려있는 부분, 매물대가 있는 부분들만 잘 파악하신다라고 하면 너무 고점보다 적절한 나만의 매수 기준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공부를 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91,800원인데요. 지금 자리의 위치가 이렇게 보이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의미 있는 자리가 여기 92,500원이에요. 지금 92,500원을 깨고 내려왔죠. 이 자리가 왜 의미가 있냐면 주가가 이제 이렇게 들어 올리고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는 그런 라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또 이렇게 마지막 꼭대기 어깨가 있죠. 그래서 이 어깨 부분을 좀 돌파를 해줘야만 주가가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해서 11만 3천 원이라든지 뭐 12만 원까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주가가 이제 역배열로 바뀌면서 여기서 한번 저항 맞고 쌍바닥 짝꿍댕이 만들면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짝꿍댕이도 오른쪽 짝꿍댕이가 올라가야 주가가 상승하는데 이렇게 보는 거는 이제 추세가 좀 하향 추세로 간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양봉이 뜨긴 하는데 좀 뭐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여기 92,500원을 돌파를 해줘야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여기 11만 5천원 목표가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보여지고 뭐 지금 자리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신규로 매수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약간 말리고 싶어요. 현재까지는 지금 자리가 매수에 대한 관점 자리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 타점을 잡으려면 여기 75,000원짜리 요 자리부터 이제 매수 타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 자리가 매수하기에는 좀 되게 애매한 자리예요. 너무 높은 것도 아니고 너무 낮은 것도 아니고 주식 투자는 항상 저점에 매수를 해야만 이런 투자에 대한 마인드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꼭 저점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뭐 9만 원 자리인데 뭐 7만 5천 원까지 주가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어느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금 주가가 안 내려오고 주가가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요 92,500원을 돌파를 하면 충분히 11만 5천 원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대신에 이제 92,5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주가가 여기서 별벽을 맞고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매수가 가능한 자리는 여기 75,000원에서부터 6만원 자리까지 버퍼를 두고 나서 분할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관망 포인트를 92,500원, 이 자리를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지켜보시고 이 자리를 만약에 강한 양봉으로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뭐 11만 5천원까지 기대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 보시면 61선하고 121선의 역배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도 결국에는 매물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92,500원을 돌파하면 95,000원, 뭐 98,000원 이렇게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도 다 돌파를 해야만 11만 5천원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이 자리가 좀 돌파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돌파하지 못하고 주가가 쭉 빠진다라고 하면 7만 5천에서부터 6만 원 자리까지 이 자리까지 버퍼를 두시고 나서 자금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쪼개서 분할로 내려올 때마다 매수를 하시면 아무래도 주가를 좀 싸게 샀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 마인드적인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관련 헬스케어 특히 이제 종목이 많이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해당 종목을 보실 텐데
신규로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라고 가정하면 저는 이제 75,000원에서 6만원 자리까지 좀 기다려 보시면서 좀 느긋하게 기다림의 여유를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 이렇게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11월 5일 네, 목요일 장이고 내일만 또 지나면 금요일인데 오늘 하루 굉장히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뭐 현재 어제나 그저께 뭐 이번 주 내에 만약에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큰 수익이 났을 것 같아요. 일단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폭이 굉장히 좀 높아질 것 같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2,400포인트 회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올 때 많은 수익 보시면서 또 내일 매수하실 종목들 많이 선별하셔서 좋은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희 영상이 여러분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엔트맨의 주식 채널이었습니다.